또영두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드디어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재개가 됩니다. 16강전 4경기는 이미 맞춰졌죠. 그렇기 네. 때문에 8강 대진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16강전 4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16강 2차전 4경기가 남아 있는데 일단 요 4경기부터 소화가 돼야지만 이제 8강 대진대로 단판 승부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8월 24일 결승전 요때까지는 모든 일정을 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판 승부로 치러지는데 가장 먼저 16강 2차전을 치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6강 2차전 이 4경기도 명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아쉬운 팀들이 지금 많죠. 네. 그 중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팀은 역시나 첼시가 아닌가.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이 대결을 펼치잖아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1차전에서 첼시에게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것도 원정에서. 네. 거기다가 첼시는 최근에 FA컵 결승전에서 아스날에게 패배를 했을 뿐 아니라 그 경기에서 아스필리쿠에타, 플리식이 또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재개 후에 플리식 활약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첼시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를 정도로 정말 측면에서 그리고 중앙까지 들어오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가 없다는 건 좀 기적을 바라는 첼시에게는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바이에른이 간다? 아니 그래도 기적을 바랄 수 있잖아. 몇 %? 아 글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또 1차전 네. 결과를 봤을 때는 첼시가 올라갈 확률은 10% 미만이 아닌가. 아니 장지현 해설위원은 1%라고 했다는데? 그래? 나 지금 쿵쿵 지진 났었어. 야, 지현이 형 얘기하면 안 돼. 네, 여하튼 첼시하고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남은 3경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 야, 이거 사실상 결승전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기가 있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대결을 펼칩니다. 제일 화려하죠. 뭐 감독, 팀, 선수들, 네임밸류 정말 화려하고 이 경기에서야말로 정말 떨어진 팀은 올 시즌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우승해볼만 한데 떨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 것 같은 경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우승을 확정 지었죠. 그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리그 재개 이후에 리그 11경기에서 10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1무도 마지막에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승 확정된 다음에. 사실 뭐 전승으로 끝낼 수도 있었어. 그만큼 정말 대단했죠. 그 정도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기세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 세리오 라모스가 못 나와요. 라모스가 못 나올 때의 레알 마드리드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큰 타격일 수도 있고 올 시즌에 라모스가 수비뿐 아니라 득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페널티킥을 많이 넣기도 했지만은 프리킥도 노릴 수 있고 또 인플레이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전진해서 득점하는 장면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옵션이 하나 없다는 거는 이렇게 박빙으로 갈 수 있는 경기에서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1차전 홈에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1대2로 패배했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드시 많은 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라모스가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의 제2의 득점원인데 수비 쪽에서는 그래 밀리탕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어떻게 뭐 버텨보겠는데 이제는 벤제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니 그걸 맨시티도 알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견제가 많이 들어올 거니까 정말 이 경기는 생각보다 저득점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아자르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자르 미련 못 버리신 것 같은데 계속. 아자르가 여름에 또 잘해줄 거라고 믿고요. 자, 맨체스터 시티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리오 아구에로가 부상으로 못 나와요. 요것도 크죠. 재개 후에 분명히 맨시티가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고 거기에서 스털링, 뭐 필포덴, 마레즈 같은 선수들이 굉장한 활약을 펼쳐줬지만은 이게 아구에로가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구에로가 없는 최근 경기들 봤을 때는 슈팅 숫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유효 슈팅 숫자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그만큼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구에로의 빈자리가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단 감독과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싸움. 물론 이제 1차전에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웃었지만 그때 레알과 지금의 레알은 또 다르다는 얘기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결에서는 레알이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네. 네, 어느 팀이 이길까요? 전 맨시티. 오. 이긴다기보다는 올라갈 팀이 맨시티.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이긴다 할지라도 1차전 그렇죠. 1대2 패배. 네. 홈에서 두 골이나 내준 좀 크죠. 네, 이 여파는 극복하기 어렵다. 맨시티가 홈에서 그래도 한두 골은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경기가 많은 골이 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최대한 한 두 골? 그렇다면은 뭐 한 팀이 두 골을 넣을 수 있고 한 골씩 나눠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한 1대1 정도가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네. 네, 제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고 그렇다면은 맨시티가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특히 맨시티가 1차전에서 보여준 그런 전술적인 그런 유연성이라든지 뭐 대레알 마드리드 전을 대비한 그런 맞춤형 전술 같은 것도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면들이 좀 한번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들어요.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옹과 유벤투스 경기. 사실 이름값만 놓고 보면 유벤투스가 쉽게 올라가지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 텐데 1차전에서 리옹이 이겼습니다. 네. 리옹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중단되면서 휴식기가 굉장히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전 감각이 네. 떨어져 있지만 유벤투스는 실전 감각 자체가 안 좋아요. 지금 경기력이 안 좋아요. 네. 너무 죽쓰고 있죠 지금. 뭐 네. 물론 이제 막바지에는 우승이 확정되면서 본인들 좀 느슨하게 경기를 하고 전력을 좀 아낀 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금방 챔스가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면 좀 페이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죠. 네. 리그 9연패에 성공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흐름을 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승이 확정된 다음에는 경기력 자체가 안 좋았고 여기에 디발라하고 더리우트가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디발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벤투스 팬들이 디발라 없으면 공격 전개가 안 돼. 이럴 정도로 디발라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물론 올 시즌 초반에는 돈값 못한다 이렇게 더리우트가 나름대로 비판을 들었지만은 최근 모습 보면은 키엘린이 보누치보다는 더리우트예요. 멱살 잡고 하드 캐리하고 있죠 수비진에서.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두 선수가 만약의 경우 출전 못한다면은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엄청나게 커질 테고 그 유벤투스의 근년의 가장 큰 약점이 에너지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상대 팀이 체력적으로 이제 쫙 밀어붙일 때 거기에서 확 휘말리면서 경기가 크게 기우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올 시즌 어느 정도 커버해줬던 게 디발라와 데리트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두 선수가 없게 되면은 그 리옹이 올 시즌에 좀 늪축구도 좀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데파이도 돌아오고 에들레이드도 돌아오고 하면서 한 방까지 다시 회복했으니까 좀 어려운 경기도 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유벤투스가 들어요. 고전할 것 같죠? 네. 저는 리옹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막 지르나? 아니 근데 근년에 유벤투스가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긴 했어요. 맞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팀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유벤투스의 이름값에 걸맞은 팀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올 시즌에도 이런 한 8강 정도에서 발목을 잡는 그런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자, 16강 2차전 남은 경기 마지막 경기는 나폴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 양 팀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차지하면서 가투소 감독 밑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리그에서는 순위가 7위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토너먼트에서는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파델레이에서 탈락 그리고 리그에서도 2위를 차지하면서 우승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마저 우승하지 못한다면은 무관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표정이 참 차차하시네요. 네. 근데 상황이 또 안 좋아 바르셀로나. 그렇죠. 네. 왜냐면은 부스케츠라든가 비달이 결정하게 되고 여기다가 뭐 덴벨레는 없는 선수니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그리즈만하고 대용이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실전 감각을 얼마나 회복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르투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브라질에서 안 와. 나는 이미 유벤투스 선수인데 왜 와? 뭐 이런 거지.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투소 감독이 나폴리를 잘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폴리도 문제가 여전히 있는 팀이긴 합니다. 지엘린스키라든가 파비안 루이스라든가 좋은 미드필더들이 있고 여기다가
득점 기회에 비해서 골을 많이 못 넣는 밀리크도 있고 네. 뭐 메르턴스라든가 카이온이라든가 아니면 인신에도 있기 네, 네. 때문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은 1차 빌드업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네, 팀이고 네. 그리고 왼쪽의 공격에 비해서 오른쪽 공격이 약한 면모가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깜누에서 나폴리를 상대로 뭐 승리하지 않을까? 올 시즌 바르셀로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 않을까, 네. 여러분. 저는 근데 바르셀로나 올 시즌에 뭐 에너지 얘기도 하고 메시 의존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수비적으로 좀 문제를 많이 드러내고 있다거든요. 이거는 뭐 결국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나폴리는 에너지가 꽤 센 팀이거든요. 네. 예, 특히 그리고 속도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로사노, 인시네, 메르텐스. 물론 이제 인시네 선수는 부상 우려가 있어서 출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런 자원들이 많단 말이죠. 바르셀로나가 이런 선수들에게 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왜냐면 네.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네. 전개하니까. 근데 이제 라인을 올려서 전개를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지배력을 보여준다면은 그런 기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런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올 시즌에는 꽤 많이 맞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좀 다소 불안한 면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요렇게 16강 2차전 남은 4경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르셀로나 올라간다고? 올라가지. 아 그래? 그럼. 확신에 찬 눈빛인데? 네. 나의 눈빛 확신. 네. 아이 참. 여하튼 이제 16강 2차전 네. 남은 4경기를 알아봤는데요. 요 4경기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8강전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8강전부터는 나름대로 좀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6강 2차전 4경기 굉장히 재미난 경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꼭 같이 확인해 보죠. 누가 올라갈지. 얘보다는 내가 많이 맞출 것 같아. 리옹 혼자 간다니까.